돈을 번다는 의미는 사실은 나를 위한 건 줄 알았거든요. 어떤 마음으로 돈을 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남들보다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에게 찾을 수 있는 공통점이 뭐냐면 굉장히 추상적인 질문이네. 인생에 누구나 다 목표가 있겠죠. 그런데 저도 이제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그런데 딱 대답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누구나 자기가 하는 일을 열심히 성장 발전시키려고 하잖아요. 저는 이제 뭐 경제 칼럼을 쓰고 그동안 이제 책을 계속 쓰는 작가로서의 어떤 커리어, 뭐 예를 들면 그 베스트셀러 뭐 7위까지 갔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책을 쓸 때 왠지 뭐 탑3 한번 가보고 싶다든지 뭐 이런 목표가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그 탑3 안에 갔어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다. 근데 문제는 또 하고 나면 그게 또 뭐 별 그렇게 대단한 또 의미는 아니야. 그러면 그 다음에 목표는 뭘까? 끝없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성장 발전. 뭐 예를 들면 방송이다 그러면 맨날 패널로 나가다가 뭐 고정을 하고 싶다. 고정을 또 작년에 했어. 그러면 이룬 거잖아. 그럼 이루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되나? 뭐 이런 어떤 고민을 하게 된다. 근데 중요한 거는 돈을 번다는 의미는 여러분, 돈을 번다는 의미는 사실은 나를 위한 건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막 돈이 많으면 나는 내가 막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뭐 제가 돈이 많이 벌었다는 얘기는 아닌데 뭐 과거에 비해서는 그래 돈을 조금 그래서 벌었다. 근데 이거를 나를 위해서 쓸 수가 없어요. 이게 왜 쓸 수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뭐 천성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돈을 벌면서의 그 과정이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뭐 돈 자체 결과물도 뭐 아예 의미가 없는 건 아니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돈을 번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피곤해요. 오늘도 나갔는데 야, 아빠 돈 벌고 올게 이러고 나오면 피곤한 거예요. 근데 내가 무슨 일을 하지? 아마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돈을 주는 일은 왜 돈을 주게 된 걸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면 뭔가를 파는 거거든요. 재화를 팔든 서비스를 팔든. 그럼 판다는 건 뭐야? 누가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그 사람은 그걸 왜 살까요? 그게 필요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누군가의 필요를 해결해 주는 거죠. 그렇구나. 의사 선생님이 환자가 오면 진료를 하죠. 그러면 그 환자의 필요는 뭐야? 아파, 몸이 불편해. 이거 좀 빨리 해결을 받고 싶어. 이게 필요야? 그러면 그 의사 선생님은 그 환자의 아프고 불편한 거의 필요를 해결해 준 거죠. 그러니까 그 필요를 해결해주고 돈을 받은 거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일도 다 똑같아요. 누군가의 필요를,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해결해주고 돈을 받는 거야.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러면 누군가를 도와주는 거네? 도와주는 거죠. 여러분 도와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은 의미가 다릅니다. 자, 오늘도 다른 누군가의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해결해주러 출근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의미가 달라지는 거야. 그러면 부자는 누구야? 부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해결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야. 근데 나의 필요를 해결하면 어떻게 돼? 그러면 돈 쓰는 거예요. 나의 오늘 목말라. 목마르다. 블루버틀 가서 한 잔 먹자. 그러면 그 블루버틀 커피라는 것의 내 필요를 내가 해결하면 난 돈이 나가잖아. 그러니까 나의 필요를 해결할 건지 많은 다른 대중들의 필요를 해결할 건지를 잘 선택하세요. 그러면 나의 필요보다 다른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해결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 필요는 하나도 해결 안 하고 나의 가만히 앉아갖고 오늘 마라탕 먹고 싶다. 엽떡 시켜야 되겠다. 저녁은 치킨 먹자. 커피 한 잔 먹자. 뭐 가고 싶다. 그냥 앉아서 맨날 노상 자기 필요 해결할 일만 생각을 하고 있으면 뭐야 이거. 그러면 가난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 작가 중에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너무 철학적이라서 처음엔 그런 말을 내가 옛날에 들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이런 말입니다. 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은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다. 이런 말했습니다. 이게 제가 20대 때 들었거든요. 뭔 소리야 이게. 진짜 이해가 안 가. 왜냐면 나를 구원하라고 내가 지금 당장 급해 죽겠는데 나를 구원하는 일이 왜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이란,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무슨 궤변이야? 이렇게 생각했어. 근데 제가 지금 한 얘기 있었죠. 다른 사람의 필요를 해결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 결국 그게 소득이 돼서 내가 잘 되는 길이네? 야,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관점을 돈 벌러 가야지.
성형외과 의사가 아 오늘 환자 몇 명이야? 10명? 오늘 환자 그 10명 얼굴 보면서 또 싹 웃어가면서 여기를 고치고 저기를 고치고 하자. 이 얘기 해야 되나? 피곤하다. 돈 벌기 힘들다. 한 사람당 200만 원씩 해서 오늘 10명이면 2천만 원 벌어야 되는데 이러면 삶이 피곤한 거예요. 근데 성형외과 의사가 이분은 진짜 이런 고민이 있구나. 이거 얼마나 힘들까. 이걸 내가 만약에 그러니까 플라스틱 서저리가 아니라 플라스틱 서저리도 의미가 있지만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어디가 얼굴이 사고로 인해 갖고 문제가 생겨서 그거를 이렇게 그 플라스틱이 아니라 그 뭐라 그러죠? 리컨스트럭션이라고 하죠. 그런 거를 하시는 분들, 재건 수술 이런 거를 하시는 그 물론 성형도 의미가 있죠. 성형도 더 이뻐지는 게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 그 사람이 붕대 딱 풀고 나서 막 와 내 인생이 바뀌었다 이런 글 막 감사의 편지 막 온대요. 내가 돈도 중요하지만 그런 보람이 있다 그러면은 아침에 아무리 피곤해도 오늘도 또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러 가야지 이러면서 제가 노년역에 지나다가 성형외과가 엄청 많잖아. 성형외과 이름 중에 이런 거 봤어. 4월 31일 성형외과. 그 무슨 뜻일까? 4월 31일은 없지 않나? 그 무슨 뜻이에요? 인생에 여러분들이 없는 날을 선물하겠다는 거야. 난 뭐 찾아보진 않았어. 근데 내가 아마 그런 의미가 맞을 것 같아요. 4월 31일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날이 아닌데 여러분의 인생에 여태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너를 선물하겠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4월 31일 성형외과. 그죠? 그러니까 11월 31일 성형외과로 또 하면 안 될까? 11월 31일이 있나? 없죠? 예. 가치 있게 쓴다는 거는 가치 있게 벌어야 돼요. 많이 버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잖아요. 요즘 세상은. 많이 벌면 가치 있는 거고 조금 벌면 가치 없는 거다. 그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돈을 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 목표가 보이더라고. 이제 뭐 유튜브나 작가나 방송이나 강사로는 그전 5년보단 꽤 성공을 했죠. 그러니까 뭐 굉장히 좋아졌다. 근데 당신 목표가 뭐야 인생? 그랬는데 딱 질문을 받았는데 뭐지? 갑자기 나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가치 있게라는 게 이 가치라고 하는 걸 내가 딱 듣고 나서 느낀 게 그래 그러면은 내가 하고 있는 이런 서비스 정말 경제관념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많은 자녀들과 청소년들과 또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이거를 유튜브나 방송이나 강의뿐만 아니라 어떤 컨텐츠로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경제관념을 만들 수 있는 뭔가 그런 걸 만들자. 이 새로운 목표가 생긴 거지. 네, 뭐 많이 있죠. 사실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원하는 게 건물주 아닙니까? 건물주. 건물주라는 건 뭐 어마어마하게 큰 빌딩이 아니라 뭐 조그만 상가 건물, 뭐 상가 주택 이런 것들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 아파트보다 훨씬 싼 것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이게 하나의 함정이 있는 게 뭐냐면 상가주택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뭐 1층에는 뭐 슈퍼 같은 거 하고 위에는 이제 집 있는 그런 건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꼭대기층에 꼭 보면 주인집이 살아. 근데 주인집이 그 위에 사는 이유가 있어요. 주인집이 살아야 관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에서 월세 받는 게 이 세상에서 제일 편해. 왜냐? 공실이 없고 월세를 안 밀려요. 최소한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아파트에 들어와서 살 정도의 경제력을 가진 사람이라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은 월세 밀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따박따박 들어와. 근데 단점이 뭐야? 수익률이 나쁘다는 거죠. 아파트는 들어가는 투자 금액에 비해서 수익률이 매우 낮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상가 건물에 관심을 갖는다. 근데 상가 건물은 또 뭐가 문제냐면 상가 건물은 수익률은 좋아요. 왜냐하면 들어가는 금액에 비해서 공실만 없으면 나오는 월세가 굉장히 빵빵하다. 근데 문제는 자꾸 공실이 생겨. 나가. 그리고 자꾸 뭐 깎아달라 그러고 상권이 바뀌었다는 동안 그리고 뭐 고쳐달라 그러고 그러니까 노후 생활하는 사람들한테는 안 맞아. 왜냐면 노후는 뭐야? 내가 은퇴했잖아. 은퇴하고 나 좀 놀아야 되는데 쉬어야 되는데 자꾸 전화가 온단 말이에요. 뭐 고쳐달라, 뭐 바꿔달라, 또 나간다, 뭐 이러니까 이게 신경 쓰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가능하면 노후 생활비 자체가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주택으로 임대형 부동산을 하시는 게 좋아요. 아파트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활비 자체 규모가 부족하진 않고 노후 생활비라고 하는 것은 그 규모보다는 안정성, 연속성의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니다 나는 있는 돈에 비해서 노후 생활비가 너무 부족하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상가 건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돈이 투자될 수 있는 돈이 적으니까.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내가 떨어져 살면 안 돼. 떨어져 살면 관리가 안 돼. 위층에 살면서 관리가 돼. 그러니까 관리라는 게 막 일부러 막 출근해가지고 관리하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예를 들면 202호 아직 월세 안 냈다. 그럼 지나가다만 예 근데 왜 월세 입금 안 해? 이러고 툭툭 던지는 이야기. 그리고 주인이 위에 살면서 왔다 갔다 하면은 그게 좀 다르거든요. 밑에 상가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경우는 괜찮은데 내가 뚝 떨어져 갖고 나는 어디 아파트 살고 저기 어디에 상가 그 갖고 있다. 관리가 안 돼요. 그냥 그게 또 하나의 직업이야. 노후 은퇴가 안 돼. 그래서
돈이 여유가 있다면 아파트로 수익률이 좀 떨어지더라도 연속성이 좋은 월세를 받으시고요. 2주택, 3주택이 불안하다. 그러면은 나도 전세 살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임대를 받아야 될 아파트를 월세를 주시고요. 나는 그 월세 받아서 훨씬 더 주거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외곽으로 나가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러면 1주택도 그다음에 이제 또 그게 좀 불안하다 그러면은 주택연금도 있어. 그죠? 주택연금 공시가격 12억 이하인 경우에 55세 이상에 넘는 배우자가 한 명만 있으면은 주택연금 신청할 수 있어요. 물론 12억이라고 하면은 뭐 시세로는 한 14억, 15억까지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넘어가면 안 되지만.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상가주택도 있고 아파트에서 받는 방법, 주택연금도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원활하지 않았을 때 아까 얘기했던 창업을 하시는데 창업은 그렇게 추천할 만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공한 유튜버들, 성공한 연예인들을 잘 보시면 좀 남다른 게 있죠. 남들보다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에게 찾을 수 있는 공통점이 뭐냐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연예인들을 보면 참 부러워하는 분들이 많죠. 뭐 연예인 걱정은 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연예인 다 잘 나간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왕년에 잘 나가던 스타들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요즘 어떻게 지내나 근황을 보면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연예인들도 돈을 많이 벌게 되고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굉장히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돈 많이 벌어서 좋겠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높게 올라간 사람들은 그만큼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어떤 그런 공포감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들을 보면은 일단 그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연예인 중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막 지금 연예 활동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데 그거 자체를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는 사람이 있고, 한쪽은 그 자체를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우리가 운동선수들 중에서도 보면 굉장히 고액 연봉을 받고 가가지고 연봉을 받으면서 뛰는데 어디 잠깐 부상이 돼갖고 한 달 정도 쉬게 됐어. 근데 그러면 쉬면은 그냥 우리 같으면 야 어차피 월급 돈 나오는데 그냥 편안하게 있으면 쉴 것 같은데 막 억울해하면서 눈물 흘리고 막 속상해하고 막 뛰어야 되는데 막 이러잖아.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분은 이제 돈을 보고 뛰는 게 아니에요. 경기에 못 나가는 것 자체가 너무 억울한 거야. 연예인도 그래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일을 좋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을 좋아해야 돼. 그런데 지금 여러분 하는 일을 안 좋아하죠. 그럼 어떻게? 그럼 그 일은 오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빨리 바꿔야 돼요. 시니어의 인생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직장이든 사업이든 하던 일을 멈추고 새로운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새로운 일을 할까? 어떤 일을 할까? 어떤 일이 돈 될까?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도 생각 안 하고 어떤 게 돈 될까라고 생각하고 그 일에 뛰어드니까 또 힘든 거야. 물론 하기 싫은 일인데 한 500만 원 준다. 그러면 하기 싫어도 해야지. 근데 제가 그런 일이 없잖아요. 어차피 돈은 다 적게 줘. 그러면 적게 줄 바에는 뭐야? 내가 어려서 꿈이 이거였는데, 어려서 내가 잘하는 게 이거였는데 돈을 적게 주더라도 여러분 좋아하는 걸 찾으라는 겁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브라보 마이 라이프 라는 노래도 있죠. 여러분 제2의 인생은 돈을 물론 많이 주면 너무 더 좋겠지만 설사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월요일날 눈을 딱 뜨고 출근하고 어디 갈 때 오늘 그거 하러 간다 라고 생각하고 가야 된다. 은행 지점장을 10년 20년 한 사람이 나와서 그 700, 800 월급을 타다가 내가 700, 800 타다가 뭐 어디 이렇게 문화센터나 또 어디 무슨 교실이나 뭐 학교 같은데 이렇게 그 금융 강사를 나가게 됐대. 근데 한 달에 뭐 이래저래 뛰어봐야 한 150번데 200도 안 번대. 나 안 해. 내가 지금 700, 800 벌다가 내가 그 200 받고 그거 어떻게 하냐. 돈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은행의 지점장을 10년, 20년 있었고 금융 전문가고 우리 많은 후배들에게 아이들에게 나는 재능 기부하겠다. 뭐 강사료 많이 안 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한 달에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녔더니 뭐 한 150, 200 받더라. 그게 얼마나 행복하냐.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잘하는 일을 꼭 찾아야만이 이 시니어의 인생 후반전이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막 안 떠오르죠? 안 떠올라도 돼요. 그게 나 그거 있는데 라고 떠올랐으면 벌써 했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시간을 갖고 차근차근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이 뭔지를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